안녕하세요, 박형근입니다. 오늘은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 리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3P 자기경영연구소 강규영 대표님께서 쓰신 책이고요. 3P 바인더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6페이지에 통계에 의하면 87%의 사람들이 아무런 목표나 비전 없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단지 10%의 사람들만이 마음속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오직 3%의 사람들만이 글로 쓴 목표, 비전, 즉 인생을 위한 계획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3%의 사람들만이 글로 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바인더로 성과 내기, 스펙 제로, 스펙보다는 성과, 열정은 지치지 않는 것.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 책에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열정은 지치지 않는 것이다. 목소리 큰 게 열정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것이 열정이라고 합니다. 20여 년 이상 사용해온 바인더를 통해 기록관리, 목표관리, 시간관리, 업무관리, 지식관리, 독서 경영 등을 꾸준히 실천한 성과였다. 그 과정에서 고객의 간곡한 요청으로 누구나 쉽게 실천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도구, 바인더를 만들게 되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직장을 11회, 직업을 3에서 6회 정도 바꾼다고 한다. 성과와 생산성을 높여 프로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력서를 누더기로 만들며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아마추어가 있다. 꿈을 이뤄준 기적의 바인더. 방황하던 신입사원에서 경영자로 이제 발탁되게끔 도와준 게 바인더였다고 합니다. 이랜드에서 있었던 일들이 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업무 시작 전에 QT, quiet time이라 불리는 30분간의 경건의 시간이 큰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성경을 읽고 느낀 것과 깨달은 것, 생활에 적용할 것을 기록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더욱이 그 시간은 1970에서 80년대 시대 정신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랑이라는 콘셉트까지 가지고 있었다. 직장은 인생의 학교이다. 최근 기업에서 이공계를 기피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핵심은 경영 마인드이다. 우리나라처럼 문과와 이과로 나누어 교육시키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한다. 퓨전, 컨버전스, 통합, 통섭이 중요한 이때 이공계일수록 경영에 관련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할 것이다. 슈퍼맨이 될 수 없다면 일처리 방식을 바꿔라. 그렇다. 슈퍼맨이 될 수 없다면 일처리 방식을 바꾸자. 바인더라는 도구를 통해 시간관리, 목표관리, 지식관리, 기록관리, 업무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면서 평범을 떼버리고 최고와 최우수자가 붙게 되었다. 최고와 최우수자가 붙게 되었다. 월급 120만 원에서 연봉 3억 원의 톱 세일즈맨으로 성과를 또 내게 되었고요. 프루덴셜 생명에서 또 많은 성과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어려운 영업이 보험 영업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상품을 팔아야 하고 보험 세일즈맨은 아무도 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도 29살 때 보험 영업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에이스 생명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품을 파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요. 저도 성과는 나온 건 아니지만은 거기서 이제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매뉴얼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개명.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저도 작성을 해서 바인더에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거꾸로 이제 행동하는 거죠. 네.
블루북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블루북의 위력이다. 보험 세일즈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을 한 달의 교육을 통해 물론 계속되는 교육 과정이 있지만 억대의 톱 세일즈맨으로 양성한다는 사실이다.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은 예외 없이 그러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 맥도날드, 하이얼, 토요타, KFC 등 그 업종 세계 1위 기업이 그 예다. 매뉴얼이란 그 업계의 표준을 말한다. 표준을 따라가기보다 표준을 만드는 사람이나 기업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세계는 표준 전쟁이라 할 정도로 표준을 주도하고 선점하기 위해 필사적이다. 문자, 컬러, 도량형, 도로 표지판에서부터 와이브로, DMB의 최첨단 표준까지 우리 일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표준이요 매뉴얼이다. 저도 매뉴얼 교육을 받고 싶어서 에이스 생명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맥도날드에서도 매니저 교육을 잠깐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몸값 확인하기. 당시 프루덴셜 생명 세일즈맨 중에서는 소위 억대 연봉을 받는 하이 퍼포머 그룹이 있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로부터 10여 개월 동안 하이 퍼포머들을 쫓아다니며 비법을 배우고 벤치마킹하여 내 자신을 최고의 무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관련된 세미나와 교육을 쫓아다니며 선후배들과 롤플레이를 수도 없이 반복하고 촬영해 분석했다. 옷차림, 헤어스타일, 태도, 제스처, 시선 처리, 목소리 톤, 감정 토크, 표정 관리, 미소에 심지어 고객 사인용 펜 선택까지 세심하게 훈련했다. 첫째, 억대 연봉자들은 열심히 하기보다는 잘하는 사람들이었다. 하이 퍼포머. 예, 억대 연봉을 받는 하이 퍼포머들의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요. 첫째는 억대 연봉자들은 열심히 하기보다는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능률과 효율보다는 목표 달성 능력, 즉 성과를 올리는 습관적인 능력이 있었다. 둘째,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자기관리법을 체득하고 있었다. 새벽형이라든지 하루에 반드시 5명의 고객을 만난다든지 주당 3건의 보험 계약, 3W를 반드시 체결한다든지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거나 인맥 관리, 지독한 성실함이나 목표 관리에 탁월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거의 습관화되어 있었다. 셋째, 슬럼프와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뛰어났다. 하이 퍼포머들은 이때 셀프 모티베이션을 통해 신속히 바닥을 찍고 벼락같이 치솟으며 정상에 선다. 외부나 타인에 의해 좌우되며 동기부여를 받는다면 아직 프로가 아닌 포로이다. 프로는 철저히 스스로 일어난다. 하이 퍼포머의 상징 3P 바인더 스토리. IT 시대의 과제 달성형 목표 관리의 저자 아사에스 에미츠, 이름이 어렵네요. 관리는 보통 사람이 보통의 의욕으로 보통으로 노력해서 보통 이상의 성과를 올리는 수단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설파했다. 그리고 관리의 80%는 절차와 방법이라고 했다. 관리의 80%는 절차와 방법이라는 거죠. 사전 준비나 프로세스 집중력이 강한 사람이 일 처리도 잘한다는 의미다. 네, 일 처리도 잘한다. 회사가 되어버린 취미. 기록하는 행위 자체를 잘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었고 열심히 하다 보니 좋아하게 되었고 그렇게 20년을 하다 보니 업이 되고 회사가 되었다. 이때 실용적이고 구체적이며 지속 가능하고 누구나 실현 가능한 자기 경영법이 확산된다면 그동안 필자가 받았던 은혜를 갚을 날이 빠른 시일 내에 올 것이라 믿는다. 필자는 대한민국을 시작으로 하여 전 세계 10억 명 이상에게 바인더를 통해 자기 경영법과 셀프 리더십을 전수하겠다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 실용적이고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누구나 실현 가능한 자기 경영법이라는 거죠. 네. 성과 그리고 슬피 철학. 네, 피터 드러커 선생님이 나옵니다. 피터 드러커 성과를 향한 도전이라는 책이 나오는데요. 첫째, 경영자의 업무는 성과를 내는 것이다. 둘째, 성과를 올리는 것은 습득될 수 있다.
직접적인 성과, 가치 창조와 가치 재확인, 인재 육성. 얼마 전에 읽은 작은 가게 성공 매뉴얼 책 앞부분에도 직접적인 성과, 가치 창조와 가치 재확인, 인재 육성 이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여기 또 나오고 있네요. 특히 두 번째 전제인 성과를 올리는 것은 습득될 수 있다는 말은 모든 영역에서 지극히 평범했던 필작에 큰 위안과 도전을 주었다. 성과를 올리는 것은 습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성과를 올리는 것은 습득될 수 있다. 프로페셔널 퍼포먼스 프로세스 3P는 프로페셔널 퍼포먼스 프로세스가 합쳐진 거라는 거죠. 쓰레기 봉투 그리고 짐승 같은 성실함. 짐승 같은 성실함 저도 좋아하는 말인데요. 모든 것은 훈련을 통해서 습득된다. 네, 3P에는 세 가지 도구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 페이퍼, 두 번째로 펜과 프린터, 세 번째로 펀칭 홀이다. 3P에는 세 가지 태도가 있다. 성공을 하려면 캐시가 있어야 한다. 현금을 말하는 캐시 말고 캐시, K-A-S-H, 지식, 태도, 기술, 습관 네 가지를 말한다. 지식과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만 습관은 시간이 오래 걸리며 앞에 세 가지 영역은 태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부정적 태도냐, 긍정적 태도냐, 또는 소극적 태도냐, 적극적 태도냐에 따라 결과는 천지 차이가 난다. 당연히 운명이 달라진다. 저도 굉장히 부정적이었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였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DID, 들이대, 적극적인 태도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열정은 지치지 않는 것이다. 20여 년간 만든 500권의 바인더 시스템. 하버드 스타일이라는 책도 소개되고 있는데요. 하버드에서 성공하고 살아남으려면 이 하버드 스타일이 몸과 마음과 머릿속에 깊이 스며들어야 한다. 그러면 이 스타일이 평생 자신의 경쟁력을 유지해주는 최고의 재산이 된다. 최고의 재산. 종이 위에 쓰면 이루어지는 꿈 리스트. 짐 캐리의 사례가 나오고요. 꿈을 종이 위에 쓰면 기적같이 이루어진다. 짐 캐리와 같은 이러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셀 수 없이 많다. 수표책에 $10,000,000를 적고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5년 만에. 존 고다라는 탐험가도 127가지 인생의 꿈을 적었는데 114가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꿈을 적을 때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나오는데요. 첫째, 될까 안 될까를 절대로 고민하지 말라.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좋다. 말도 안 되는 것도 좋다. 독사에게서 독 빼내기 같은 황당한 것일수록 좋다. 되고 안 되고는 신의 영역이다. 내가 바라는 것만 쓰면 된다. 둘째, 되도록 구체적일수록 좋다. 좋은 차 갖기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좋은 차가 어떤 차인지 신도 모른다. 차라리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라고 써라. 셋째, 처음부터 빈칸을 다 메우지 않아도 된다. 살아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추가해 나가도 좋다. 넷째, 가족끼리 혹은 친구들끼리 아니면 동아리에서 함께하면 더욱 좋다. 그럴 경우 돌아가며 발표를 하면 된다. 소위 사람들에게 공표를 하는 셈이 되고 주변 사람의 지원을 받게 되면 그 꿈을 이루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위대한 방향키, 사명과 비전. 사명선언서와 비전은 내비게이션과 같다.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게 바로 사명선언서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항로에서 방향과 목적지가 없거나 잘못됐다면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할 뿐이다. 종이 위에서 성공한 3%. 목표 관리의 역방향 스케줄링.
여기도 이제 좋은 글이 나오는데요. 어느 95세 할아버지의 회고.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이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세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세 생일날 95세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시작하라 그들처럼 중에서 시작하라 그들. 서광원 님이 쓴 책이네요. 1년 동안 성공하는 습관, 연간계획, 월간계획 세우기. 연간계획, 단기 목표를 세우는 과정. 연간계획 세우기 과정도 이제 연말 또 연초에도 이제 세우면 좋은데요. 저도 작년에 연말에 2018년 또 목표를 세우고 또 핸드폰 배경화면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방식의 10가지 목표를 종이 위에 쓰고 항상 보일 수 있는 공간에 붙여놓으라고 하는데요. 핸드폰 배경화면에 10가지 목표를 써놓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하프타임. 그러나 목표를 세우는 작업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늘 3%이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 위한 하프타임을 갖기를 권한다. 하프타임.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하버드 숙제들의 시간 관리법. 하버드 숙제들은 시간을 굉장히 철저하게 사용한다는 거죠. 첫 번째,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라. 두 번째, 교수와 친해져라. 세 번째, 다양한 강의를 골고루 들어라. 네 번째, 과제물과 시험이 많은 강의를 택하라. 이런 강의들은 보통 피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버드 숙제들은 오히려 선택을 한다는 거죠. 스터디 그룹을 짜라. 글쓰기에 주력하라. 외국어를 공부하라. 공부하는 무관한 과외활동에 몰두하라. 문제가 생기면 말하라. 문제가 생기면 말하지 않다 보니까 총기 난사 사건이나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말하라. 하루 86,400원이 입금되는 통장. 하루는 1440분, 86,400초. 피터 드러커의 충고, 시간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시간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 주간을 다 기록을 해보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3P 바인드는 아침 5시부터 밤 12시까지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대별로 하는 것들을 다 기록하다 보면은 내가 시간이 없다 얘기했지만 실제 많은 시간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과를 향한 도전에서 시간 관리의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의 시간을 알라. 그러기 위해 첫째, 시간을 기록하라고 주문한다. 시간대별로 다 기록을 해보는 거죠. 둘째, 시간을 관리하라고 충고한다. 시간 낭비의 원인을 제거하고 위임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다른 사람의 시간까지 낭비하는 시간의 비생산적인 요소를 없애라고 말한다. 셋째, 시간을 하나의 묶음으로 모으라고 권한다. 그러니까 시간을 하나로 묶으라는 거죠. 우리가 짜투리 시간을 많이 얘기하지만은 짜투리 시간보다 더 중요한 덩어리 시간, 묶음 시간, 5시간, 10시간, 20시간 등 큰 단위로 묶은 시간이 필요하다. 왜 그런가 하냐면은 중요한 일은 한두 시간 안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새벽 시간을 확보하든지 시간의 묶음이 중요하다. 시간의 가계부라는 말도 나오고요. 중요한 일과 급한 일. 그 다음에 저도 되게 좋았던 게 이 체크박스예요. 체크박스.
보통 플랭클린 플래너 같은 경우는 A1, A2, A3, B1, B2, B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P 바인더에서는 그냥 네모 박스, 중요한 일 앞엔 네모 박스를 치고 그거를 먼저 실행을 하는 거죠. 진행 중이다. 그러면 사선. 완료됐다. 그러면 X. 그 다음에 취소됐다. 그러면 거꾸로 화살표. 그 다음에 연기나 다른 사람이 위임했다. 그러면 밖으로 화살표. 이렇게. 체크박스.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체크를 잘 하잖아요. 확인 점검. 그럴 때 체크박스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를 이틀처럼 숨겨진 플러스 3시간. 3시간, 3배의 효과. 시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새벽 시간을 활용해 2시간, 3시간을 더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 시간. 그럼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는 것이 좋냐? 밤 11시에 자서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밤 11시 취침, 새벽 5시 기상. 그래서 5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그 3시간이 낮 시간의 3배의 효율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와 내가 다른 점. 이게 또 좋은 글이 나오는데요. 내가 자명종을 누르고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갈 때 그는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설계한다. 내가 두 번째 자명종을 누르며 지겨워할 때 그는 아내와 아침 식사를 한다. 내가 겨우 일어나 치약을 짜고 있을 때 그는 아내의 웃음 띤 인사를 받으며 출근한다. 내가 허겁지겁 집을 나서 콩나물 전철 속에서 땀을 흘릴 때 그는 한산한 전철에서 책을 읽고 회사에서 스케줄을 챙긴다. 누가 인생의 승자일지는 뻔하다. 아침 시간 활용하기 위한 5가지 꼭 실천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침과 싸우면 100점 100패이다. 아침에 기를 쓰고 일어나려 하기 전에 저녁과 싸워 일찍 잠들어라. 아침에는 저녁 스케줄을 모두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처음에는 저녁 스케줄을 모두 포기하고 취침이 늦어지면 새벽 기상을 그 다음날로 미루는 유혹에 넘어가 버린다. 새벽 스케줄을 채워라. 아침에 꼭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프로그램으로 시작하라. 스스로 되지 않거든 돈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수영과 같은 새벽 운동 시작, 학원 수강, 회사 내 새벽 강좌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저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하기 위해서 아침에 그 우유 배달을 했었어요. 네. 한 3년 전쯤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우유 배달을 했었고 요즘에도 이제 수요일날 아침마다 그 스마트워크 모임이 있어서 네, 10주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데 스마트워크 모임을 6시 반부터 7시 반 네, 아침에 이제 또 하고 있거든요.